안녕하세요. 스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움직임을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가 요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에 통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통증 부위를 움직이는 것은 그냥 증상 개선인 것이지, 그 통증이 일어나게 된 원인, 왜 그렇게 몸이 아픈가, 통증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을 살펴주지 않으면 계속 재발한다. 뭐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의 교정을 접근하는 시각, 그다음에 그 교정을 해결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움직임 접근 방법을 오늘부터 한 몇 개 시리즈로 올려볼까 해요. 자, 좀 걸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자리 걸음 말고 실제로 방 여기저기를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걷는다는 건 우리한테 숨 쉬는 것만큼이나 너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어서 자신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 잘 살펴보지 않게 되죠. 걸으시면서 살펴보세요. 오른팔이 앞으로 나갈 때 어느 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나요?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실제로 자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왼팔이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떤 다리가 앞으로 나가죠? 만약 팔다리가 앞뒤로 흔들리고 있다면 그 팔다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깨하고 그 다음에 골반도 약간 팔이랑 같이 앞뒤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나요? 아니면 골반이랑 어깨는 대체로 중앙에 이렇게 좀 있고 팔다리가 움직이나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걷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좀 많이 걸어도 특별히 이렇게 아프거나 통증이 더 많이 생기고 뭐 이러지 않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이제 돌아오셔서 등 대고 누워주세요. 자, 등 대고 누운 곳에서요, 모두 다 같이 엎드려 주실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엎드린 동작을 할 거라서. 어떻게 엎드리셨어요? 네. 다시 등 대고 눕는 곳으로 가셨다가 엎드리는 움직임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엎드리고 등 대고 눕는지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연관성들이 무엇인지 나중에 움직임하면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자신이 어떻게 뒤집는 사람인지 보는 거죠. 지금 이 움직임은 우리가 거의 매일 하는 움직임이에요. 자리에 누울 때 갑자기 뒤로 벌러덩 눕지 않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잖아요. 기계가 반으로 접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옆으로 돌아 누웠다가 뭐 일어났다가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평생 하루에 기본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동작들이에요. 이런 동작들이 이 기능이 잘 살아있는 상태에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할 때마다 좀 불편감을 느끼는지. 대개 이제 움직임이 불편할 때는 숨을 참거나요. 끙차거리면서 각종 신음소리가 입에서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이 쿵쾅거리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도 하죠. 자신은 어떤 패턴의 사람인지 알아보세요. 다 알아보셨으면 모두 엎드린 곳으로 오셔서요. 왼쪽 뺨 혹은 귀, 관자놀이가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뺨 바닥에 양팔은 구부려서 양 손바닥이 얼굴 옆쪽 바닥 쪽으로 양손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팔꿈치도 바닥에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양무릎을 좀 직각으로 구부리면 발이 공중에 뜨죠. 그래서 뒤꿈치 아래 무릎이 될 수 있는 아랫다리가 수직으로 서는 곳을 살살 움직여서 찾아보세요. 예,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거울이나 옆에 비치는 창가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수직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요. 가장 쉬운 방법, 그러니까 근육을 가장 덜 사용하면서 덜 애쓰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양발을 모았다가
다시 지금의 자세로 벌렸다가 하는 동작을 몇 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살펴봅니다.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양쪽 엄지 발날이 동시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앞꿈치 있는 쪽이 좀 더 먼저, 발가락 있는 쪽이 먼저 붙었다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뒤꿈치 있는 쪽 발날이 좀 더 붙었다가 떨어지는 사람. 세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자신은 어떤 패턴을 제일 처음에 선택했나요? 자, 그리고 자신이 패턴이 아닌 것, 나머지 두 가지 패턴 움직임 하시면서 내가 제일 쉽고 편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움직임과 상대적으로 어, 어떤지 느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군가는 자기가 선택한 것보다 더 편한 게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여전히 그래도 나는 내가 처음에 선택한 게 제일 편한데? 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세 개 다 비슷한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를 정답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떤 패턴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움직임을 한 거예요. 물론 세 가지 패턴 모두 다 뭔가 되게 힘든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세 개의 상대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상대적인 차이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지 느낄 수 없다면 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오늘 그렇구나. 그러나 느낌이 온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대적인 차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시면서요. 가장 에너지를 덜 쓰고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걸 선택하셔서 다시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은 관절입니다. 뼈와 뼈대가 만나는 곳에서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죠. 발과 발 사이는 관절이 없어요. 공간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발과 발 사이의 움직임은 어느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움직이면서 감각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디에서 주로 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래서 관절이 움직이면 감각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감각을 따라가 보시면 돼요.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것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 수업의 효과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갈라지는 부위겠죠? 다리가 갈라지는 부위가 어디예요? 골반이죠. 네, 골반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다리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부위가 천장관절입니다. 천장관절 부위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 발을 중앙으로 좀 모았다가 벌렸다가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는 부위 골반 어딘가에 잘 느껴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관절에서 이렇게 다리가 벌어졌다, 모아졌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고관절이라든지 무릎관절이나 발목, 발가락 관절 이런 곳에서도 움직임이 함께 일어나기는 하겠죠. 네, 그런 감각들을 따라가시면서요. 움직임을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발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으려고 할 때 움직임의 초반 정도만 살짝 의도를 주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이미 아랫다리가 수직으로 선 곳에서 안쪽으로 약간 기울어졌기 때문에 내가 두 발이 모일 때까지 의도를 넣어서 모으지 않아도 그냥 스르르 모아져요. 중력에 의해서 관절면에 비껴나가고 맞물리는 힘에 의해서. 그 길은 내가 끝까지 발을 모으려고 했었던 길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모이는 길은 내가 선택한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의도를 내려놓고 진짜 두 다리가 수직으로 선 곳에서 아주 약간만 안쪽으로 기울이는 움직임을 할 때, 움직임의 초반 정도만 의도를 넣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벌리고 하게 되면 어디가 먼저 붙어요? 발날 전체가 먼저 붙나요? 아니면 뒤꿈치? 아니면 앞꿈치? 매우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아랫다리가 수직인 곳에서 아주 살짝 의도를 넣어서 움직임을 살짝 만들면 그 다음은 알아서 관절 면들이 맞물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육이 아니라 관절에서의 관절 놀이로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관절들이 서로 관계하고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이 가장 일차원적인 기능이거든요. 모두 다 같이 아주 살짝 뒤꿈치 발날이 좀 더 먼저 만날 수 있게 움직임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뒤꿈치가 먼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그럼 회전이 일어난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게 움직이면 천장관절, 그러니까 다리가 서로 갈라지는 가장 일차원적인 부분, 골반 있는 부분의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몸 전체의 느낌이 어떤지 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왼뺨을 바닥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입술 아래에 있는 가장 뾰족한 턱과 오른쪽 어깨가 조금 가까워져 있죠. 그곳의 거리가 변하나요? 어깨가 움직이고 턱 머리가 움직이면 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요, 발가락에서부터 머리끝, 손끝까지 모든 조직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장력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에서 약간의 움직임만 생겨도 머리와 손끝까지 움직임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이론인데 자신의 몸에서는 실제로 이론과 같은 그런 기능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어때요? 지금 발 움직임을 할 때 머리와 어깨, 척추, 몸의 다른 부위에서 움직임이 함께 한다고 느끼세요? 이론은 그런데 내 몸은 그러해요. 그래서 막 발을 완전 막 팔자, 막 이렇게 뭐 발레 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살짝, 네, 뒤꿈치가 조금 더 먼저 그냥 살짝 벌어져서 만나는 것뿐이에요. 획 돌리고 막 이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관절면의 움직임들 자체가 지금 내부 관절면들을 보고 있는 거라서, 네, 돌아오셔서요. 잠시만 쉴게요.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편한 자세에서 잠시만 쉬세요. 자, 돌아오셔서 엎드릴 거예요. 다시 왼뺨을 바닥에 팔꿈치 편안히 구부려서 팔꿈치와 손, 얼굴 옆에 편안히 내려놓으시고요. 다리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과 왼발을 서로 가깝게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리 사이가 멀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골반 넓이 이상으로는 발이 벌어지지 않게 조금 좁히셔가지고 해보세요. 그래서 발을 조금 모았다가 벌렸다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발을 쓸어서 모으고 있나요? 아니면 뒤꿈치를 다리를 굴려서 뒤꿈치를 모으면서 모으고 있나요? 두 가지의 움직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둘 다 해보세요. 발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만 회전해가지고 서로 좀 가깝게 했다가 벌어졌다 하는 움직임과 발을 쓸어서 모아가지고 발을 붙였다가 벌렸다가 하는 움직임. 둘 다 우리 몸에서 가능한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근육을 덜 쓰고 애쓰지 않고 쉽고 편하게 두 발을 모았다가 벌렸다가 할 수 있게 해주나요? 그래서 쓸어서 움직이는 움직임보다 굴려서 회전하는 움직임에 에너지를 덜 쓴다라는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그래서 골반 넓이 이내로 벌려져 있는 발 넓이에서 뒤꿈치만 돌려서 좀 발과 발 사이가 좀 가까워지게 붙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렇게 움직이시면서 아까 우리가 다리 사이가 벌어지는 이 골반 있는 곳의 움직임 함께 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감각이 느껴지는지 발 움직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뒤꿈치의 움직임이 골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꿈치를 움직이려면 필연적으로 골반을 움직여야 돼요. 또 뒤꿈치를 움직이면 어때요? 다리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다 같이 움직이죠. 근데 결국은 다리의 움직임은 골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 사이에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관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다리와 골반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팔과 머리도 척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리가 골반이 움직이면 모두 다 같이 움직임을 함께 해야 해요. 여러분의 몸에서는 그렇게 몸의 다른 부위들이 이 움직임과 함께 한다고 느끼세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몸의 부위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왼발은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움직임하지 않고 편안히 쉬어요. 오른쪽 뒤꿈치만 왼쪽 뒤꿈치하고 가까워졌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는 움직임을 회전하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왼다리는 그대로 있고 오른 뒤꿈치가 왼 뒤꿈치 쪽 방향으로 가까이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왼뺨 바닥에 내려진 상태로 움직임하고 있죠. 어때요? 이 움직임을 할 때 혹시 왼다리도 움직이나요? 왼다리는 움직이겠다는 의도가 없는데 오른다리를 움직이겠다는 의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왜냐면 골반에 의해서 오른다리 왼다리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론상으로는 왼다리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그 연결된 이 이론상의 기능이 살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른다리 움직일 때 왼다리의 움직임 의도 없어도 움직임이 있어요? 혹은 위에 척추, 팔, 어깨, 가슴, 머리 움직임 있나요? 오른 뒤꿈치가 왼 뒤꿈치랑 가까워질 때,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갈 때, 혹시 무릎 구부러졌다, 펴졌다 해요? 만약 오른쪽 무릎이 구부러진다면 바닥을 좀 더 무릎이 누르게 될 거고, 무릎이 펴진다면 바닥에서 조금 떨어질 거고, 뭐 이럴 거건데, 오른쪽 무릎에서 움직임의 변화가 있나요? 만약 오른쪽 무릎에서 그런 구부러지고 펴짐이 생기면 왼쪽 무릎에서도 이론상으로는 생겨야 돼요. 여러분의 몸의 기능은 어떤가요? 살아 있어요? 언제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져요? 뒤꿈치가 가까워질 때? 아니면 뒤꿈치가 멀어질 때? 오른쪽 뒤꿈치가 왼쪽 뒤꿈치로 가까워질 때 무릎을 조금 아주 살짝 구부리고 다시 멀어져서 제자리로 갈 때 무릎이 펴지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움직이시면 혹시 왼다리에서도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움직임이 생기는지. 그래서 오른쪽 뒤꿈치가 왼 뒤꿈치랑 가까워질 때 무릎이 약간 구부러지고 오른쪽 뒤꿈치가 왼 뒤꿈치랑 멀어질 때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골반에서 일어납니다. 골반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무릎이 구부러지면 다리가 짧아지죠. 그리고 무릎이 펴지면 다리가 길어지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구부러지면서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짧아지면 왼다리는 어때요? 좀 무릎이 펴지면서 길어져요. 오른쪽 무릎이 펴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왼다리가
다시 길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나요? 그렇게 오른다리가 짧아지면 왼다리가 길어지고, 오른다리가 다시 길어지면 왼다리가 제자리로 짧아지고, 뭐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 움직임이 골반에서 일어납니다. 골반에서 왼쪽 골반과 오른쪽 골반이 각기 다른 움직임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느끼세요. 그러면 양쪽 어깨는 뭐 해요? 여러분의 입술 아래에 있는 뾰족한 턱 끝과 오른쪽 어깨 사이의 거리 변하나요? 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걷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움직임 하시면서. 상상이 되나요? 걷기의 가장 기본 원리는 회전이에요. 지금의 이 움직임이 걷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기능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걸을 수는 있어요. 다른 힘을 사용하죠. 근육을 사용해서. 기능이 잘 발현되지 않는 몸은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해서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돌아오셔서 등 대고 누워주세요. 등 대고 누운 곳에서 오른쪽 뒤꿈치, 약간 오른쪽으로 굴렸다, 왼쪽으로 굴렸다 하는 움직임 해보시겠어요? 왼다리는 그대로 두고 오른쪽 뒤꿈치만 오른쪽으로 굴렸다, 왼쪽으로 굴렸다 합니다. 이 움직임이 우리가 엎드려서 했었던 움직임과 같은 움직임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지금 이 오른쪽 뒤꿈치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굴리는 움직임이 주로 자신의 몸 내부에서 어디에서 1차원적으로 일어나는지, 골반 주변에서 이 움직임이 느껴지고 그 골반을 공유하고 있는 왼다리에서도 그 움직임의 주거니 받거니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나머지 또 몸의 부위들, 척추, 양팔, 머리 이런 곳에서도 이 움직임이 느껴지는지. 이론과 실제 하는 자신의 몸이 같은지 보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렇게 왼다리와 오른다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걷기예요. 우리 걷기에 이 회전이 있어요. 발을 회전하지 않고 앞뒤로 바닥에다가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기 때문에 나머지 몸의 다른 부위들이 더 회전을 하겠죠. 지금은 발을 회전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천천히 일어나셔서요. 한번 걸어 보세요. 걸으면서 살펴보시겠어요? 오른팔이 앞으로 나갈 때 어느 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나요? 팔과 다리의 움직임은 팔다리 사이에는 관절이 없잖아요.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죠? 어깨, 가슴, 골반이죠. 그곳이 팔, 다리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갈 때 같이 움직여요. 거기 같이 움직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들의 이미지에 이 걷기는 어떤가요? 팔다리만 앞으로 흔들리죠. 뭐 이제 배에다 힘 넣고 걸어야 된다. 아니면 뭐 등줄기에 힘을 넣어야 된다. 혹은 어깨가 말리면 안 되니까 뒤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걸어야 된다. 혹은 턱을 당기고 뭐 머리가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때문에 몸통이 굳어요. 그래서 팔다리만 흔들리죠. 어때요? 지금 팔다리가 앞뒤로 흔들릴 때 골반, 어깨, 가슴 회전하고 있나요? 회전이 걷기에 가장 근본적인 움직임이에요. 그 회전을 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동을 얻거든요. 토네이도나 이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 회전을 하면서
이 붕붕 날아다니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회전이 다리와 체중을 들어 올려서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회전이 제한된 몸은 그 구동이 몸에서 기능이 안 발현되니까 힘들게 근육을 써서 들어가지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잘 발현되지 않는 사람들은 근육을 더 만들어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이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이해가 없으면 근육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팔다리를 들어 올려서 옮겨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더 이, 사용하시겠어요? 뭘 사용하고 평생 걸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근육으로 모든 것을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이런 몸에 굉장히 효율적인 기능을 쓰게 되면 근육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능이 잘 발현되지 않는 몸은 근육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 근육이 발현돼야 기능이 발현되지 않는 걸 보상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잘 발현되지 않는 사람들이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움직임에 도움을 받는다, 통증이 경감된다, 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이 회전과 관련된 움직임들, 그리고 좀 더 부분적으로 이 몸의 통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할 때 어떻게 움직임들을 조금씩 변형시키는지 이런 것들의 시리즈를 조금 몇 개 올려볼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